네, 이번 차시에서는 해방 직후 조선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조선족 간부들이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전쟁 영웅들은 오로지 조국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낯선 이국 땅 중국에서 항일전쟁에 투신하여 목숨 걸고 싸웠지만 광복 직후에 국제정세의 역학관계로 그들은 정작 해방된 조국 조선으로 귀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국으로의 귀환의 길이 막혔을 때 그들 앞에 제시된 새롭고도 중대한 과제는 중국 동북에 잔류한 120만에 가까운 조선인들의 안치 문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민족 단위로서의 삶의 기반을 확보하고 민족성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민족구역 자치였고 그들 역시 소수민족 간부로 스스로 성장해 가야 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더 이상 그들에게 조국이 되어서는 안 되었고 그들의 현실적 삶의 공간이자 오랫동안 이국 타향이었던 중국이 새로운 조국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으며 그들은 더는 항전 시기 중국의 국제주의 전사, 해외 인사가 아닌 중국의 국민으로 되었습니다. 조선인에서 중국 국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스스로 완성해야 했고 조선인 사회 전체의 전환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그들의 당연한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는 그 뒤에 역사적 진척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지요. 우선 건국 초기 조선족 간부, 지식인 계층에 만연했던 다조공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이미 많은 이야기를 했지요. 당시 조선과의 혈연적 유대적 관계로 인해서 중국에 남아 공민이 된 많은 조선족의 간부, 지식인 계층이 조선과의 심정적 유대 관계를 끊기 어려워했으며 중국에 대한 국가적 귀속감이 옅은 등 정체성의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다조공론에 대해서 주덕회는 단호히 부정했지요. 주덕회는 연변은 조국과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며 조선족은 조국의 여러 민족의 대가정의 한 성원이므로 반드시 당의 민족 정책에 따라서 새 연변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조국은 물론 중국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이어 주덕회는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창립을 두고 자치구의 창립은 하루아침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우리는 100여 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라고 감개무량하여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선족의 이민과 개척, 정착, 그리고 중조 두 민족의 공동 항일의 역사, 국내 해방전쟁의 투신 등 조선족의 100여 년의 이민사에 대한 회고였으며 조선족의 100년의 이민사를 중국 역사 속에서 조망해 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조국론, 다국정론은 건국의 시점으로부터 8년이란 시간이 흐른 1957년 민족정분운동 시에도 여전히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조선족의 조선에 대한 민족적 감정의 지향과 중국적 소속감의 육성이 상당히 굴곡적이고 어려운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족의 역사를 중국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조선족의 위상을 중국의 공민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는 와중에 조선족의 간부들은 조선족 군중들로부터 몰이회와 억울한 비판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1957년 민족정풍운동 시에 일부 조선족 군중들에 의해 제기된 의견인데 중국 지도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독립성, 주체성, 민족적 자부심의 결핍이라는 의견은 이 시기에 와서도 조선족이 여전히 중국에 대한 국가적 소속감보다는 민족 단위의 강한 결속력을 지향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조선족 간부들의 노예 근성, 조선족의 멸망 등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은 역으로 이 시기에 조선족의 간부들이 조선족의 중국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일부 조선족 군중들이 심정적으로 여전히 조선에 대해 강렬한 민족적 감정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조선은 모두 북한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들 조선족 간부들의 곤혹스러운 처지와 입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잔류한 조선인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되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으나 정작 민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낙인 찍은 것입니다. 세중국의 발전 과정 역시 순탄하지 않았는데 1956년 반우파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약진 지방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운동, 그리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에 이르는 문혁 등 정치적 격변 속에서 조선족의 간부들은 우파, 민족주의자, 조선특무 등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갖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덕회는 문혁 시기 지방민족주의 분자, 매국적,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반역자 등 누명을 쓰고 연변에서 멀리 떨어진 호북의 농장에서 비참한 생을 마감하였지요. 최채 역시 문화대 혁명이 일어나자 길림성에서 민족주의 분자, 조선 간첩, 자본주의 길로 나아가는 집권파 등 갖은 누명을 쓰고 투쟁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였으며 농촌으로 정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문정일 역시 갖은 고초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린민호는 일제시기 서대문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것이 죄로 되어서 변절자의 죄명과 함께 또 소련의 고아원에 두어온 큰아들과의 관계로 소련 간첩의 죄명을 쓰고 참혹한 박해를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해방 직후 조선족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조선족 간부들이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국가적 정체성 속에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에 관해 조선족 간부들의 주장과 중국 공산당 측의 소수민족 간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